통역사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정말 가능만 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 의중까지도 꿰뚫어서 그것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지 저는 그것이 진정한 통역사라고 봅니다. Xin kính chào các anh chị em ạ. Tên tôi là Y Jong Suk. Thì tôi là thông dịch viên cho các cơ quan chính phủ Hàn Quốc và chính phủ Việt Nam ạ. Trước đây tôi đã làm tổng lãnh sự quán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ở thủ đô Hà Nội. Sau khi về nước thì tôi cũng làm chính quyền thành phố Seoul. Hiện nay tôi đang làm thông dịch viên tự do ạ. Tôi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anh chị em và xin chào. 예, 저의 첫 직장이 주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입니다. 예,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석사 과정을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 저의 근무지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인데요. 대사관 근무하면서 예, 또 너무 좋은 기회, 또 박사 과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는 정부 이제 베트남 정부 예, 장학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기쁜 예,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 많은 일을 사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리고 제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을 강의도 할 수 있었고 특강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통역했을 때 그 자유로움과 통역을 끝내고 났을 때 제가 만족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제가 느낀 보람이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힐링 희열은 그 어느 다른 직업보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통역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중1 같은 이런 많은 언어들은 동시통역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도 언어의 한 부분으로 동시통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훈련과 경험, 그리고 연습이 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동시통역사가 부족할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베트남어 동시통역사들의 발전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베트남 유학생들 간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인 통역사들 간의 커뮤니티는 어떤 공식적인 커뮤니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베트남어 관련 분야가 취업이 사실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만 하면 대부분 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단톡방에 이제 몇몇 통역사, 한국 통역사분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전화를 받고 가장 많이 카톡으로 문의를 받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언니 이번에 제가 이런 통역을 맡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언니 무슨 통역이 있는데 언니가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문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연락도 사실 의뢰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에이전시 측에서 연락을 할 때 저에게 사람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애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예,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렇단다. 그런데 이런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너네들이 직접 이분들께 연락을 드려봐라 하고 번호를 공개적으로 남기죠. 통역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역을 시작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행사들이 다 소중합니다. 제가 가장 감사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3, 4주 전에 한국 정부에서 6인의 베트남 인사분들, 고위급 인사분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올해가 한국 베트남, 베트남 한국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또 그분들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총 6분 중에 4분이 제가 이미 예전에 통역을 했던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She is very famous in Vietnam 이라고 영어로 한국 측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She is Vietnamese, 그녀는 베트남인이에요 하고 한국 측에 행사 시작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이름 석자 이정숙을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그냥 돈을 받고 했던 통역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전했던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도 닿았구나. 그래서 날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런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동시통역을 트레이닝 시키는 대학원이 없고 동시통역과 관련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노력인데요. 동시통역이 가능하려면 말씀해주시는 우리 제 사회자님 말씀을 바로바로 베트남어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그 들으면서 저 혼잣말로 계속 이제 한국말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어 이제 뉴스를 볼 때 또 그거를 저 혼자 베트남 말로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혼자 트레이닝 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레벨이 되어야 동시통역이 가능할까요? 라는 건 그건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아는데 그 본인이 아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 베트남어는 그냥 불러주면 나가는 동시통역사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열심히 연습해서 나갑시다. 우선 저는 동시통역이 있는 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전에 머리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릴까봐. 그래서 저는 항상 차분히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을 합니다. 에너지 비축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동시통역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반복된 루틴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외교부 통역이 있었는데요. 외교부 통역이 2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외교부에 이제 베트남 통역으로 처음에 특제로 들어갔던 동생부터 해서 이제 아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외교부 통역이 2시니까 12시에 점심을 당연히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의 에너지가 나갈까, 혹은 제가 준비했던 나의 마음이나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저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미안해, 언니가 여기 온다는 거 너는 알고 있었겠지만 언니가 항상 긴장하잖아. 그래서 너를 미리 만나지 못했어. 미안해 하고 항상 얘기는 하죠. 대신 딴 날 가서 항상 고마움을 전하죠. 저희 철칙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책임감, 그리고 2번째가 겸손입니다. 책임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통역사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통역사는 그 말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과 저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 가능만 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 의중까지도 꿰뚫어서 그것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지 저는 그것이 진정한 통역사라고 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25년이 넘었다고 해서 제가 자만하거나 혹은 초심을 잃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겸손과 책임감을 들고 싶습니다. Nếu các bạn muốn trở thành thung dịch viên xuất sắc thì chúng ta phải có nhớ phải. Thứ nhất là phải nghe, thứ hai là phải nói, và thứ ba là yêu thích và cũng phải có quan tâm về đất nước Việt Nam và đất nước Hàn Quốc. Nếu chúng ta có sự quan tâm và yêu mến hai đất nước chúng ta thì chúng ta sẽ có niềm đam mê để từ đó được phát triển bản thân mình của chúng tôi